이야기 시간입니다. 골목 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겨울입니다. 그죠? 네. 예. 오늘 책이 네. 강성호 씨의 순천이라는 책입니다. 네. 일단 저자가 누군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책을 쓰신 저자는 네. 강성호 씨인데요. 네. 이분은 역사학자이세요. 네. 그리고 또 역사학자 중에서도 지역학을 전공으로 네. 연구하고 있는 분이시고 현재는 순천대학교 학술 교수 네. 그 센터의 연구 교수로 있으시고 네. 그 전에 이제 책방을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순천에 독립서점 1호가 생겼었는데 네. 그 독립서점 1호 그냥과 아. 보통이라는 책방을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책방 이름이 그냥과 보통. 그냥과 보통. 예, 평범한 사람들이 재밌네.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책방이라는 컨셉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순천시의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또 연구원으로 활동을 그래요. 하셨고 책 예. 읽어보면 시사 편찬하면서 많은 걸 깨닫다 이런 예, 내용들이 예. 책에 많이 맞아요. 나오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전작으로는 마을에 깃든 역사도시 순천 책도 있고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또 서점의 시대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요. 역사 관련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향토 사학을 좀 하시려고 네,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책을 네, 읽어보면 네. 지역사학을.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대한민국 도슨트 시리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18번째 책인데 이제 이 출판사에서 컨셉을 뭔가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를 여행하는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뭔가 인문에 관련된 인문 지리서라는 그런 컨셉을 표방하면서 책을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땅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행서 하면은 그곳에 얼마나 유명한 곳이 있고 뭐 객관적인 지식이나 사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은 역사학자가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학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책을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24곳이 있거든요. 네. 순천역에서 시작해서 뭐 철도 간사마을, 동천, 문화의 거리 또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순천만 국가정원, 네. 또 순천만 습지 그리고 나간읍성 또 웃장 아랫장. 예, 웃장 아랫장 또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라던가 주화모 망향비 등등 해서 구례구역까지 이렇게 빠져나간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의 순천에서 24곳에 관한 어떤 역사와 예. 그 지역의 네. 이야기들을 네네. 그러니까 도슨트라는 게 이렇게 해설사 같은 걸 해설사 같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4곳의 장소를 뭐랄까 문화적인 어떤 가치, 그다음에 그 땅에 숨어 있는 역사, 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몄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저 먼저 이 책을 저도 봤으니까 네. 소감을 좀 얘기하면 일단 사진이 순천을 쭉 처음에 동천을 바탕으로 순천을 쭉 한 사진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 정원 박람회 건너편. 예, 예. 나 이거 보면서 내가 사는 순천이 이렇게 예쁜가? 그걸 좀 갖게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각각 좀 읽어보면서 아는 얘기도 있지만 네, 모르는 얘기도 꽤 맞아요. 있구나. 맞아요. 예. 이제 우리 저는 그렇게 느꼈고 우리 저는 대표님은 저는 이 책이 이제 역사학자가 썼다는 그 특징이 굉장히 드러나는 게 네. 작은 사실도 굉장히 고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이것저것 예. 그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사학자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뭐 순천에 가서 뭐 인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러면 약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네. 뭐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던가 아니면 인재가 많다라던가 네. 이제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소개해 주세요. 지역학자로서 그 말 나온 김에.
예, 뭐라고 나오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년에 5월 3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순천 가서 모양 내는 체하지 마라 이런 문장이 있고 또 1960년에 7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옷 사치로 유명한 것이 순천이다. 순천에 가면 옷 입은 척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대요. 인물자랑이 네. 옷을 옷 자랑하지 말아라. 옷 그래서 뜻이라. 순천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고 좀 그 밑에 어떤 의미를 해석하자면 네. 순천에 부자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계층적인 어떤 차이가 있고 네. 그런 계층의 어떤 문화적인 거를 좀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저는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 요 부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저도 사실 이 얘기 좀 해야 돼. 네. 우리 둘이 순천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 둘 다 순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2003년에 순천에 왔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저는 2000 98년 1998년에 네. 왔죠. 아 너무 오래됐어요. 26년 26년을 저는 한 살았습니다. 23, 4년 네.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2003년에 PD로 여기 왔을 때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네, 벌교에서 네. 주먹 자랑하지 마라, 순천에서 인물 자랑, 여수의 돈 자랑.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어떻게 나왔나 내가 이걸 특집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어서 순천하고 벌교를 그 사료를 좀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다른 건데 네, 네. 제가 찾은 거는 순천 여고 세라복이 이뻐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근데 맞네요. 옷이 맞아요. 옷 맞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네. 주요 그때 3호 출신 그다음에 그쪽들 주요 그 군 경력자들 군 권력자들의 네. 부인들이 순천 여고 출신이 많았다. 아. 제가 조사한 건 아. 것까지요. 여기서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또 그렇게 한 거 보고 아 나도 찾아봤는데 요 얘기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네 역시 사학자로 나보다 잘 찾아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그러니까 보통 지역사를 연구할 때도 어떤 관점을 놓고 이제 지역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이분은 그 아름다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 공간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또 그 공간 때문에 이주를 해야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이나 희생이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화모. 네, 주화모라던가 아니면 순천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을에 2개 마을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정원 박람회 가서 정원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누군가의 또 이주와 이상과 이런 아픔 속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공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얘기가 또 신성마을도 있죠. 네, 그 율촌 산단 매립하면서 네, 거기 네. 떠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따뜻한 사학자 입장에서 글을 쓴 것 같은. 네, 맞아요. 아 이제 순천이란 책이니까 네. 이 책에도 순천의 이름과 역사 이렇게 아까 24곳 전에 머릿말 형식으로 그런 게 좀 소개되죠. 네, 맞아요. 다 뭐 순천 분들 아닌 분들 네, 저 같은 분들 네. 우리 둘 같은 분들 저는 있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순천 사람이 아니어서 예. 백제 시대에는 사평이라고 불렸대요. 예.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승평이라고 불렸고 아, 통일시대 때 승평이란 예. 말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예. 고려 시대에 승주목이라는 관할 구역으로 묶였고 그다음에 순천이라는 지명이 나온 거는 고려 시대 충선왕 땡이라고 해요. 충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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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1310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순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이제 뭐랄까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래 온 그런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보니까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뭐 동학 농민 혁명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 이제 순천 부읍성이 있었는데 그 부읍성이 격전지라고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선 시대에는 그런 저항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근대화의 1901년 2년 이때에도 이제 농민 혁명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로 1920년대 30년대로 넘어오면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 또 이렇게 순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역사를 읽으면서 제가 순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순천이 굉장히 좀 포용력이 있는 도시다. 개방적인 도시다라는 걸 제가 좀 살아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의 성격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일제 시대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태 도시로 이렇게 순천이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생태 도시가 된 거죠.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저는 느낀 게 참 우리가 순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네. 역사 속에서 나왔구나. 승평중학교 있죠. 승주 옛날에 승주시 있었고 승주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팔마 뭐 이런 다 이름들이 역사들이 다 있구나. 모든 일이. 그럼 우리 순천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어디도 다 그럴 텐데 우리가 지역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잘 모르는구나. 네, 맞아요. 그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이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책이 역사학자가 쓰다 보니 우리가 역사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네.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있으시면 아이들하고 한번 책을 같이 보는 것도 좋을 예,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애들이 뭐 부모님 말을 안 듣긴 하지만 예. 그 우리 그 대표님은 네. 이 책 읽으면서 그 24곳이 있잖아요. 네. 가장 다 그 뭐 인상 깊겠지만 네, 네. 가장 좀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아무래도 장소가 제가 문화의 거리에서 이제 서점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예. 문화의 거리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저하고 뭐 미리 짠 거는 아니지만 문화의 거리에 왔다면 서성이다를 꼭 방문해 보자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사실 제가 서점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문화의 거리가 옛날에 순천부 읍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가 싹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남문터 광장이라던가 또 부읍성이라던가 이렇게 서문 안내소나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좀 역사성을 획득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획득한 거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순천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문화의 거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또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순천시에서 뭔가 문화가 있는 거리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이쪽에 원도심에 있는 문화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서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애정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순천시가 이 문화의 거리하고 그 아까 말한 그쪽을 네네. 되게 잘 정비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살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 2007년까지 거기 살다가 제가 떠나니까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면 다 좋아져요.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천을 떠나면 수정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화의 거리 그를 조금 역사적으로 저번에 이제 여기 썼던 강송호 저자님께서 북토크를 해주셨거든요. 네. 책방에서 북토크를 해주시면서 문화의 거리를 답사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직접 설명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할까요? 예. 나는 이거 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건 동남 사진관. 순천이 카메라랑 맞아요. 그 연관이 있고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난 이 책에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 듣기는 했어요. 동남 사진관이 뭐 유명하다더라. 어. 그리고 어디 있어서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기는 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렇게 역사 깊은지는 그러니까 몰랐어요. 순천에서 대형 사진 길을 네. 만들었던 곳이었다라는 거를 알아서 여기 보면 아직 거기 들어가 보면 아직도 거기 랜드로버 예, 예. 거기 가보면 뭐 옛날 자료들이 좀 있다고 해서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볼까 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녹음이 먼저 잡혀서 네. 예, 못 갔는데 그거 좀 전혀 새로웠어요. 네. 이런 걸 하기야 그 카메라 산업이 죽어서 이제 이게 별로 홍보가 안 됐는지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이건 있어요. 좀 홍보해도 될 것 같다. 순천시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하나 했으니까 하나. 네. 저는 좀 전에 얘기했던 문화의 거리.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외지인들한테 또 세대별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좀 하겠어요. 저는 그럼 두 개 더 얘기할게요. 그래요. 예. 그럼 저는 신성마을도 예. 이 책 보면서 되게 생각했던 게 제가 그 우리 출신 그 누구냐 그 이순신 3부작 만든 감독 김한민 감독의 마지막 영화가 노량이잖아요. 예. 근데 노량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고니시 유키나카 그 소수행장이 네. 순천 외성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퇴각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순천 외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순천 외성이 있던 말이 신성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볼 때는 거기가 바다처럼 묘사가 됐었는데 요거 보면서 그게 다 없어지고 간척지가 되고 다 사라졌구나. 그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구례구역. 구례구역. 예. 왜 구례역이 아니고 구례구역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한번 했는데 그래서 구례구역이라는 것도 이번에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보시면 됩니다. 네. 그죠? 예. 저는 어린이들에게 또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여기서 각 장소 중에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제 기적의 놀이터를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고 싶은데 기적의 놀이터. 기적의 놀이터가 2016년에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7호까지 조성이 됐고 앞으로 10개의 이제 그 기적의 놀이터를 쭉 이어갈 거라고 했는데 혹시 PD님 가보셨어요? 너무 아기가 그쵸. 예, 놀이터 갈 자녀가 없어서. 예. 저는 기적의 놀이터 1호 그 개관했을 때 가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놀이터의 개념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흔히 놀이터라고 하면 어떤 기구가 있고 뭔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렇죠. 시스템을 생각하죠. 모래밭 같은 게 좀 있고. 근데 거의 그런 기구 같은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그래요? 뭐랄까 언덕이라던가 그다음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구릉이라던가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옛날에 왜 우리 썰매를 탈 때 언덕에서 그 비료 포대 가지고 이렇게 탔잖아요.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식의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를 만든 이유가 아이들이 어떤 놀이의 개념이나 이런 거를 한정 짓지 않고 모험이나 탐험이나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전국에 어디에서도 조금 이렇게 체험하기가 어려우니까 순천에 오신 분들은 기적의 놀이터를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순례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챕터 중에 기적의 놀이터 있죠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거만 안 지나가셨어요? 읽었어요. 아니 그건 안 읽었어요. 그래요? 놀이터랑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1호부터 7호까지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출간은 2024년에 됐는데 사실 거의 1년 전에 이 그 원고는 탈비가 됐구나. 완고가 된 거라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고 오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또 더 하나가 생겼을까? 더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가볼 만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는 이 책에 이제 그걸 소개해 줄 거. 그럼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뭐 국가정원도 그렇고 서남사나 송강사 이런 부분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읽으면서 나간읍성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민속마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간읍성이 세워진 그런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나 이산의 아픔이 있었던 곳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금 소개해 주세요. 1983년에 순천시에서 사적 300
2호로 지정이 되면서 이 나간읍성이 민속마을로 조성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의 9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뭐 가게라던가 어떤 관공서라던가 사람들이 굉장히 살 수 있는 번화한 거리가 조성돼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순천시에서 이렇게 민속마을로 조성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 현재는 거의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간읍성에 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깊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간읍성이 원래 풍수가 네.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 모양의 그런 지형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지형이 별로 좋은 지형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런 지형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지리적인 어떤 조형물이라던가 네.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읽어 나가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석부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는 책 속에서 네, 확인해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린 아이와 어르신을 네. 위한 장소 두 개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그러면 또 젊은 우리 젊은 뭐 연인이라든지 네네. 젊은 층이 좀 가보면 좋을 네. 만한데 제가 이제 하기야 보면 문화의 거리도 네, 그런데 문화의 거리 굉장히 젊은 친구들 많이 오시고 예, 예. 또 예전에는 약간 4, 50대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책방에도 그 손님들의 뭐랄까 그 세대가 조금 교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20대, 30대 친구들이 훨씬 더 문화의 거리에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물론 공예방이라든가 이런 예술가들의 다양성도 확보되기도 했겠지만 네.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페라든가 이런 핫 플레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문화의 네, 거리에. 네, 문화의 거리에 옥천 저쪽 쪽으로. 옥천 쪽으로 예. 카페들이 괜찮은 네. 게 많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찾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의 거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와온 해변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제가 서점에서 어디 가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는 와온 해변이나 화포 해변을 한번 가보세요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몰이 아름답고 일출이 아름다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온 화포 해변 보면서 순천이 조그만 곳에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가 해서 지도 찾아봤더니 딱 보니까 아, 이쪽은 일몰을 볼 수 있고 이쪽은 일출을 볼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일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일몰 쪽으로는 확실히 와온 해변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와온 해변은 이제 일몰이 아름답고 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화포라고 해요. 그렇죠. 예. 화포가 문화유산으로도 또 그 등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제 홍보를 하자면 저희 책방이 이제 출판업도 하고 있는데 예. 그 화포 해변에 대해서 또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책방에 오셔서 아, 뭐 그래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화포 같아요. 해변에. 네. 아, 우리 작가님도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요즘 화표가 뜬다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책이 역사학자가 네. 쓴 책이기 네, 때문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읽으면 좀 재밌을 만한 이런 장소는 예. 뭐가 있을까요? 뿌리 깊은 박물관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한창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네. 이제 만들어진 것은 순천시에서 네. 몇 년도에 2011년도인가? 예, 2000년대 넘어서요. 왜냐면 저 와서 조충훈 시장 있을 때인가 뭐가 시작되고 네. 그 뒤로 또 요거 뭐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왜 했냐 뭐 시우회나 뭐 어디서 문제 제기 들어와서 그거 갖고 시사 코너를 몇 번 진행했던 게 기억나서 그랬군요. 근데 그때 취지는 참 좋았는데 그거 뭐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 뭐 이 문제 가지고 그때 시립이니까. 예. 그래서 시끄러웠던 적이 좀 있어서 이거 그렇군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한창기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판소리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판소리 감독회 감상회를 여셨대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판소리를 모으고 그다음에 감상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음반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사라져가는 판소리를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잡지를 계속 발간하셨는데 뿌리 깊은 나무 또 세미 깊은 물 이런 잡지를 잡지를 계속 내고 네, 있죠. 뿌리 깊은 네, 나무.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속물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 남기게 된 이런 민속물들을 6천여 점을 남겼다고 해요. 모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벌었던 그 돈을 거의 이런 문화적인 유물을 이렇게 모으시는데 이제 많이 돈을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뿌리 깊은 박물관에 가면 세 가지 게 있는데요. 전시실이 있고 식물공원이 있고 수호당이라고 한옥 수오당이라는 수호당. 한옥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서편제의 김무규 선생님 생가인데 이제 그런 세 가지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간읍성 바로 나간읍성 그쪽 쪽에. 가깝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순천 이 책이 네. 역사학자가 쓴 거라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유래라든지 이런 걸 좀 재밌게 풀어놔서 참 유익하다 이런 책 맞아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하려면 사실 박물관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박물관이 많은 도시는 그만큼 기풍이 좀 그쵸. 있잖아요, 문화적,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박물관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네. 생각이 또 있고 이렇게 이제 책 순천에 관한 좋은 명소들을 소개했는데 이제 25년 넘게 사셨으니까 예, 예. 야 순천에서 살면서 이곳은 좀 다뤘으면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제가 어.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숨겨진 명소가 어딜까? 어.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천이 굉장히 정원이 많고 공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유명하고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이 명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공원.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연을 느껴보고 저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항구로 나무 축제를 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 나무가 하나로. 한 그루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나무가 한 그루인데 그 한 그루의 은행나무를 보면서 가을이 오는 걸 느끼고 또 진달래가 필 때는 한 그루 진달래에서 또 봄이 오는 걸 그렇게 느끼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공원에 있는 그 한 그루 나무로도 우리가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이 명소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PD님은 어떠신가요? 나무 한 그루까지 가서 이제 너무 좀 너무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 좀 벅찬데 네. 공원 얘기는 맞아요. 네. 사실 여수만 가도 우리 순천은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상가 중간 중간에 네. 조그만 공원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참 잘 돼 있어요. 저는 그거가 여수나 광양만 가도 이렇게 공원이 예, 되게 이렇게 조그맣고 숨겨져 맞아요. 있어서 잘 모르는 건데 네. 이게 걷다 보면 네. 조그만 공원들을 잘 조성해 놨어요. 저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예. 네, 진짜로 너무나도 그래서 순천이 살기 좋은 곳. 일이라는 말이 예. 공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 대표님은 그래도 인문학을 하시고 책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저는 이게 방송국에 있다 보면 맨날 일에 치여서 잘 여유를 못 갖는데 내가 대표님하고 방송하면서 조금 책 얘기하면서 좀 여유를 갖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참 코너가 좋다라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명소는 저한테 내 가슴 속에는 없고 이 책을 좀 활용해서 그 얘기하죠. 이 책을 좀 활용하면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 작품 관련 책은 네. 책을 읽으면서 이 주제는 뭐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이건 약간 이 순천이라는 책은 약간 실용적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동아리든 아니면 개인이든 이 책이 이렇게 뭐랄까 테마별로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 있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현장을 알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있고 크게 보면은 조금 세 가지 정도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테마를 잡아가지고 여행을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 하면 순천만 정원이라던가 뭐 습지라던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고 또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철도마을 관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웃장이라던가 아랫장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문화적인 가치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PD님께서 얘기하셨던 동남 사진사라던가 네. 예, 이렇게 문화의 거리라든가 팔마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컨셉을 잡아가지고 테마별로 쭉 한번 읽어보고 직접 그곳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테마별 여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저도 참 할 말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가 CBS라 지금 순천에 좋은 절 2개가 있는데 송광사, 서남사는 이게 CBS라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유명해서 얘기를 못했네요. 송광사, 서남사도 이 책에서 참 잘 맞아요. 설명해 놨어요. 네, 그죠? 예. 그것도 한번 뭐 멀리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느끼고 싶으면 서남사, 송광사도 참 네. 좋은 곳이겠다. 그쪽 또 예. 서남사 같은 경우는 식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를 테마로 또 움직여도 돼요. 나간읍성도 또 아름다운 나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순천에서 뜻깊 이제 한 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음. 올해 순천에서 뭐 뜻깊은 장소가 있으세요? 제가 너무 정치적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또 시국이니만큼 요즘에 계속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촛불을 밝히는 그런 광장이 좀 저에게는 12월을 맞이하면서 뜻깊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건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네. 혹시 외지인이 네. 이 유튜브를 보시면 네. 네. 순천을 즐길 때 팁 딱 한 가지 짧게 얘기하시면 순천 서성이다 책방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예, 잘하셨어요. 농담입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진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요. 책방을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책방에서 물어보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방을 찾는 분들이 저는 어디를 여행을 가도 그 지역에 있는 책방을 먼저 가서 책 한 권을 사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순천을 어떤 지역을 여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여행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태양 대표님 덕분에 책에 매력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린 건 이제 네. 우리 조 대표님이 건강이 좀 안 네, 좋으셔서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사랑해줬던 CBS 청취자분들 또 혹시 유튜브 보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는 또 떠나지만 책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책 속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조태양 대표님이랑 이 책 얘기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성호 씨의 순천이란 책 이야기 골목 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